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찐 히스토리 TV 채널을 개설한 이윤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전에 없었던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 대한 복습이나 내용 정리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것들을 돕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3 위주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2에서 고1까지 들어도 별 무리 없는 수준 정도의 수업 내용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은 이제 댓글이나 여러분도 혹시 요청이 올라오면 중학교 2학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활용해서 영상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아무거나 펴놓고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참고서를 봐도 되니까 어떤 거든지 준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의 아버지인데요. 고종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흥선대원군이 대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약 10년 동안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권력을 누리는데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이에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왕이고 왕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이 대신 그 권력을 받는 거죠. 왕위를 받고.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고요. 아버지도 살아있으면서 이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가 권력을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앞을 살펴봐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잘 기억이 나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잘 복습해 줘야지 여러분을 끌고 오기 편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종이 1863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럼 어느 시기부터 그 앞 시기를 규정할 수 있냐? 바로 정조가 죽고 난 이후 시기부터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조가 죽고 나서 아들인 순조가 1800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명의 왕을 거쳐 지나가요. 헌종과 철종까지 1863년에 철종 죽을 때까지. 이 시기에는요,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 이 가문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데요. 대부분 왕의 장인이라든지 왕의 외가 쪽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시기를 뭐라 그러냐? 세도 정치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기다라고 하면 뭐 교과서마다 약 60여 년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800년부터 1863년으로 63년 정도 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시기에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 같은 경우에는 매관매직을 주로 일삼았는데요. 매관매직이 뭐냐?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을 매관매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관직을 사고 판다? 근데 조선의 관리를 뽑는 시스템이 이미 있잖아요. 관리 뽑는 시스템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바로 과거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직을 사고 판다? 즉, 과거제가 문란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왕이 왕답지 못하구나,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구나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기강이 문란해진 상황에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각자 지방에 내려가거나 또는 자기 지역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잘 다스렸을까요? 아니죠. 잘 못 다스리고 특히 백성들에게 뺏을 수 있는 부분, 수탈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수탈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정은요, 전정과 군정과 환국 또는 환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정은 토지세와 관련해서, 군정은 군역과 관련해서,
환곡은 이거 높은 이자라고 선생님 써놨잖아요. 이건 고리대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환곡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가면요. 이제 지방의 관리들이 이 환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처음엔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들이 막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곡식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걸 얘기해요. 백성들이 언제 먹고 살기 힘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맞아요. 바로 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걸 겨울까지는 어찌어찌 먹어요. 그런데 봄에 가면 먹을 게 점점 줄어들고 봄에 곡식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방관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곡식을 싼 이자로 빌려주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면 갚아라라는 게 환곡이거든요. 그런데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더 많이, 정해진 이자율보다 더 많이. 자,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신분제와 조세제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정의 문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 신분들 중에서 세금을 냈던 신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분제와 더불어 조세제도, 세금 내는 제도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제는요, 첫 번째, 조선이 막 세워졌을 때는 양인과 천인만 구분하는 양천제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분제답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100년쯤 지나서 15세기로 넘어가게 되니까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신분이 4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류로 묶이게 된 시기가 요 시기다라고 그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제가 나오면서 15세기에 맨 위에 제일 높은 지배층으로서 양반이 있고요. 그리고 중인이 있습니다. 이 중인들은 대부분 했던 역할이 상인이라든지 역관이라든지 통역을 하는 역관이라든지 의사인 의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번째는요, 상민인데요. 상민은 우리가 주로 뭐라 부르냐? 백성이라고 불러요. 또는 뭐라 부르냐? 평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농사를 지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은요, 천민은 광대가 있고요. 백성 아닙니다. 위에 백정이에요. 소나 돼지를 때려잡는 백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생, 노비가 있습니다. 노비는 뭐 공노비와 사노비 이런 거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신분이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원래대로라면 요 세 신분이 모두 세금을 내야 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상민에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상민이 내야 되는 세금,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원래는 다 내야 됐는데 상민이 부담했었던 세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지우고 상민이 내야 했었던 세금들을 확인해 보면, 자, 조세제도입니다. 첫 번째, 토지세가 있어요. 토지세. 두 번째, 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납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토지세를 우리가 전세라고도 부르는데요. 전세를 먼저 전세, 공납, 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세와 역을 먼저 쓴 이유가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이어붙이려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꿨다라는 거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세를 먼저 살펴보면 토지세는 영조 때 정해진 영정법에 의해서 일정량의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 내에서 일정량을 내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갔었던 게 이 삼정의 문란에서
전적의 문란이 되는 거고요.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선시대에는요, 요역과 군역이 있습니다. 자, 요역과 군역이 있는데요. 이 요역은 주로 공사하는데, 뭐 성을 쌓거나 다리를 짓거나 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군역 같은 경우가 조선시대에는 모든 남성들이 군대를 가요. 몇 살부터 몇 살 이상? 이 노비들은 안 가요. 여기에 들어간 천민, 노비나 뭐 천민들은 안 가는데 여긴 빼고 이 세 신분만 세금을 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군대에 여기 있냐?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은 모두 군대를 가야 됐어요. 군대 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대신 사람을 보내거나 세금을 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쌀로 세금을 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납은요. 공납은 지역 특산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세금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세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걷어갔고, 두 번째로 군역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군정의 문란은 이 군역과 연관되는데요. 원래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군대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는데 이제 토지세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때 또 막 이렇게 추수가 잘 안 되고 흉년이어서 쌀 곡식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다 대고 세금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군역이에요. 제일 먼저 16세가 안 된 남자아이들 것도 가져가고요. 60세가 넘은 남성들 것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 것도 가져가고요. 죽은 사람도 군역에서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것도 가져가고 이웃집 것도 가져가요. 도망간 이웃집 거. 그리고 친척 것까지 뺏어가고. 그러니까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뺏어갔었다. 세금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뜯어가다 보니 누구에 대한 부담이, 누가 제일, 네 개의 신분 중에서 누가 제일 부담이 있었냐? 바로 상민, 이 백성들이 부담이 엄청 심해진 거죠. 세금을 막 뜯어가서 먹고 살래도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을래도 세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낼 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요 세도 정치기에는 두 차례의 큰 봉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차례의 큰 봉기요. 첫 번째는 우리 홍경래 난이라고 해서 이 평안도 지방에서 난이 한번 크게 일어나요. 1811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1862년. 그러니까 고종이 왕에 오르기 1년 전에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다 해서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1862년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요. 삼남지방이라고 얘기한다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문란이 되고 막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선 경제적인 부분을 백성들을 수탈해가고 이런 상황에서 철종이 아들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풍양조씨, 안동김씨 사람들은 고민이 생겼어요. 다음에 누구를 왕위로 세워야 우리가 만만하게 데려다가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누구를 하면 좋을까 봤더니 마치 왕족 중에서 되게 왕족 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상갓집 개라고 불렸었는데요. 왜 상갓집 개냐? 상갓집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죽은 장례를 치르는 집들인 거잖아요. 그 집들에 가서 음식 구걸하고 얻어먹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에휴 저런 상갓집게 뭐 저런 게 왕족이라고 막 이러고 깔봤던 사람이에요. 그 깔봤던 사람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대 중후반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데려다가 쓰기에는 우리 말을 고분고분 안 들어올 것 같고 12살인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다시 이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흥선대원군을 완전히 깔본 상태에서 고종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흥선대원군이 이때부터
고종이 왕위에 오른 이 시기부터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통치 체제를 재정비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조선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상황이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주변부에는요, 이양선이 계속 출몰을 합니다. 이양선, 서양의 배들인 거죠. 이 서양의 배들이 주로 철갑으로 만들잖아요, 이 시기에는. 근데 우린 아직 목선밖에, 나무로 만든 목선밖에 못 봤는데 철갑선이 막 주변부에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할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아편전쟁에 참전했었던 러시아가 유럽에서부터 남하 정책을 펴서 점점 세력을 넓히더니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쪽에서 동진해서 동남하하면서 청나라와 부딪혔고요. 2차 아편전쟁에 참여하면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러면서 막 혼란해지는 시기가 오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만들면서 일본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제 개항당한다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고,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통치체제를 재정비했느냐를 지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통치체제 정비를 살펴보면요, 통치체제 정비는 크게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왕실, 왕권의 회복,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세도정치 가문의 이 권력의 중심기구였던 이것을 폐지시켜요. 요거 아는 친구도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원래는 임시기구예요. 전쟁 났을 때 만든 임시기구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이렇게 짤막한 사이에 약 4, 50년 사이에 막 정신없이 터져버리니까 40년 정도 되죠. 그 사이에 터져버리니까 이 기구가 쭉 상설기구화 되다가 세도정치기에 이르르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 중심기구로 변하게 돼요. 그게 뭐죠? 맞아요. 바로 비변사예요. 근데 이 비변사를 폐지시킵니다. 비변사를 없애죠. 그리고 원래 조선의 심의 의결기관, 제일 중심기관이었던 의정부를 부활시켜요. 또한 군사적인 부분은 삼군부에게 넘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도 변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살아가는 모습들이 변하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 기본 법은 그대로 두는데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법이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 기본법이 뭐였죠? 맞아요. 이 경국대전이 있는데 경국대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다른 내용이 추가되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시기에 또 법전을 만들어가지고 통치체제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 법전의 이름이 뭐냐면 대전회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법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동안 세도 가문과 친하지 않으면 관직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들, 내지는 그동안 천시받았던 사람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재등용인데요, 이 인재등용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신분층이 누구냐? 바로 중인층이었고요. 그들 중에서도 서리라든지 또는 중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앞에서 얘기한 이 문란을 바로잡겠죠. 무슨 문란이었죠? 맞아,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어요. 바로잡는다. 삼정 세 가지 뭐였죠? 전정이 있었죠? 그리고 군정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환곡이 있었다라는 거. 자, 전정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뒀잖아요. 일정 정해진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누구의 토지고 토지 결수가 얼마나 되면서 여기서 풍육년에 따라서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소유도 분명히 하면서 결수도 확인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 측량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군정은요, 이 군역 말도 안 되게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죽은 사람도 가져갔다 그랬고 16세 안 되는 사람, 60세 넘은 사람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도 다 안 되는데, 그래서 군정을 통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각 집마다 한 명씩 내게 하되, 집에 대표적으로 내게 하되 양반도 세금을 내게 하자 해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호포제.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인정에 따라 거두던 걸 호에 따라서 거뒀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곡 부분에서는요. 환곡은 그동안 지방관청에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약간 부자들에게 개인 창고를 활용해서 빌려줘라. 그 지역 사람에게. 그래서 나도 내가 그 지역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주민 친구들이 있고 또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로 받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저를 이제 누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지방관청에서 관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청이 개인 창고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창제라는 거, 개인 창고를 활용한 사창제를 실시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창제, 개인 창고를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가장 비리의 원산지였던 이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립고등학교인데요. 지방사립고등학교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서원이 왜 비리의 원상이냐? 서원은요, 서원이 가지고 있는 땅 자체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서원에 들어와 있었던 양반 유생이나 공부하는 유생들은 전부 군역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에서 공부한다고 이름만 남겨두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나왔고요. 그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회피가 가능한 곳이 이 서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없애버려요. 철폐. 전국에 뭐 한 600여 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반 유생층의 반발 당연히 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철폐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타서 터만 남아있던 이곳을 중건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임진왜란 때 불탔었고요. 조선의 법궁이라고 불려요. 맞아요. 바로 경복궁이죠.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경복궁 중건. 자, 그런데 우리도 다 알지만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바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만들려는데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그래서 세금으로서 막 걷어갈 수는 없어요. 이 문란 바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좋을까? 돈 있는 양반들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좀 받자 해서 원납금을 받게 됩니다. 원납전. 기부금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원납전을 처음에는 양반들이 굉장히 잘 냈어요.
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동안 이렇게 문란했었던 삼정의 문란이나 뭐 세도 가문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었었던 양반들이 이 왕실의 권위 회복 좋지.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지 하면서 기부금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한 2차례 정도 불이 나요. 그러다 보니 쌓아져 있던 목재라든지 만들어졌던 궁궐이 불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걷고 더 걷는 일이 생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양반들이 굉장히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양반의 불만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던 게 2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당백전과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던 거죠. 요역을 통해서 어차피 공사하는데 오긴 와야 되지만 이게 장기간이 되면 백성들이 농사도 못 짓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다라고 알겠지만 당백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백전을 모르면 왜 백성이 불만 갖는지 모르거든요. 선생님이 요건 백성들 그리고 요건 양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백전 뭘까요? 맞아요. 당백전은 당시 쓰던 돈의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을 맞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에서 5만 원권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그 5만 원권이 아니고 시중에 이제 500만 원권이 다 뿌려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5만 원과 만 원과 뭐 1,000원, 5,000원 이런 돈들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백전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아무리 바로 잡았다고 해도 바로 먹고 살기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물가가 상승하니까 더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주화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